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응원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파트 평균 13억 7천만 원 비싼 주거비의 굿바이 서울.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서울 아파트가 싸다고 얘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팩트이기도 하고 비싸기도 합니다. 저도 비싸다는 거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비싸면 비싼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인데 지금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 저는 지금 앞으로 뭐 상승할 거다,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을 요즘처럼 이해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의견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근거로 들이댈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적어요. 전 솔직하고 싶거든요. 상승할 거라는 근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데이터가 전 요새 가장 적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 제일 적기 때문에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피셜이다, 네 의견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저는 가장 적어요. 지금은 반박을 하려면 시중에서 다루지도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있지도 많지도 않은 실거래,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2천 건도 안 나오는 걸 끄집어내 와서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은 거래 같은 걸 지울지 말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지난 3개월 동안 거래가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단지를 넣을지 뺄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통계에는 모든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잘 안 합니다. 근데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백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하락하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거래가 없으면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하락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볼 정도로 시장이 불건전하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지금 제가 다시 들어도, 제가 만약에 이걸 녹음한 걸 다시 들어도 제 의견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지난 5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지금 제 의견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부동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 굿바이 서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집값, 전세값 급등, 작년 40만 명 서울 떠나, 서울 평균 아파트값 13억, 경기, 인천 절반,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탈서울 현상 가속,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집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해보면 40만 명이 서울을 떠났대요. 맞죠? 근데 서울에 집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서울에 있는 집을 그냥 부시기만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재건축 재개발 빼고 막 가니까 집을 부셔. 막 집을 없애요. 막 집을 소멸시켜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서울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집을 더 지으면 더 지었지 집을 부셔서 없애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40명이 떠날 수가 있죠?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집을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건 팩트지만 서울에 있는 집을 그렇다고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어쨌건 더 지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40만 명이 왜 떠나가죠? 자, 그런데 서울에 빈집이 많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예요. 1인당 차지 면적. 그리고 안 좋은 주거지는 이고 있다. 이게 뭐 예민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조그만 20평대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살았으면은 지금은 혼자서 24평에 살고, 돈 잘 버는 분들은, 그러니까 딩크족이라 그러죠. 그 아내분이랑 남성분이 50평대에 살아요. 그게 지금 서울의 현지의 모습이에요. 돈을 워낙 잘 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했지 서울 비싼 땅에 있는 집을 무조건 부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0만 명이 서울을 떠날 수가 있죠? 어째서 탈서울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시면 되게 웃긴 거예요. 집값, 전셋값 급등에 작년 40만 명 서울 떠나는 이치에 맞지 않죠? 여러분, 서울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서울의 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야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거는 서울 집 개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비싸니까 40만 명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이 메꿔 넣어야 되니까 서울 인구는 변화가 없거나 서울 인구는 늘어나야 정상인데 왜 이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제 분가하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 자녀 세대에서부터 쭉쭉 위에서부터 분가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하면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이 여러 명이 살고 있던 가족은 쪼개지고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가족 수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 개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집 개수가 적절히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호하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 집단의 수가 줄고 그리고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반지하나 물이 새는 곳이나 재개발에 있는 지역들은 집이 비어 나가면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서울이 이게 집값 전셋값이 정말 급등해서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사서 전세도 못 놓고 내가 사서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없다면 서울 인구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서울 인구수는 그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돼야 돼요? 집이 비어나가야죠. 지금 서울 아파트에 빈집이 이렇게 많나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일부러 비워놓는 집 빼고 공인중개사님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구수가 서울에서 40만 명이 빠져나갔으면 집도 하다못해 두세 명이 한 가족이라고 치면은 집 또한 20만 채는 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만 채에서 20만 채 추가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비어 나가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는 꽉 차 있는데 인구수만 줄었다는 건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난 동시에 가족의 수가 줄었고 그리고 안 좋아하는 집들은 비어나가지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참 유감스럽게도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건 맞아요. 서울 아파트가 비싸지만 여전히 여기를 사서 전세를 놓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나쁘면 서울에서 거주할 수 없을 테니까. 진짜 나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세금을 내고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진짜 나쁘면 사서 지금은 뭐 다주택자는 어렵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지 못할 테니까 이 현상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수도권일수록 서울일수록 일자리가 많을수록 돈을 잘 버는 국가일수록 이 현상은 짙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서울의 주택 가격을 정말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매년 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양질의 아파트를 꼬박꼬박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공급으로는 안 돼요. 보세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늘고 있으니까 양질의, 그러니까 되게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주거지는 비고 있을지 몰라도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는 차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새 거인 좋은 아파트를 계속 꾸준히 쭉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이게 서울을 안 떠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는 집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집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럼 지난 5년 동안에 서울의 집이 이만큼이 다 줄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서울 집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막 부시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자재가 귀한데 집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렸단 말이에요. 계속 조금 늘렸단 말이에요. 수도권에도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주택 아파트 개수는 늘어났는데 서울의 인구수가 줄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까 요런 것들이잖아요. 요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또렷해지고 있는 거. 요거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더 뚜렷하게 해결하려면 아파트를 꾸준히 양지로 실제로 공급을 해줘야
해소가 되겠죠. 신축이든 구축이든 전세든 간에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서울의 공급 부족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랑 2023년도가 특히 서울 주택 수급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강남에 입주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